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제 취임 1년이 다 돼 가는데 취임 1년 만에 또 한 번 거취에 뭔가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선거충 상담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문제인데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분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만들어서 지시를 해라.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 수사 보고 받지 마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송영무 장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방부의 수사를 요구했고 송영무 장관이 이것을 무시를 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의 요청을 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그 요청을 받고 무시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요청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고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수기 기자. 네. 청와대 대변인과의 브리핑,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쏠려서 그런 건가요? 어쨌든 어저께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가히 국방부 장관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장관이 수사단을 임명하는 것까지는 하되 그 이후에는 보고도 받지 말고 개입하지 말라라고 돼 있고 거기다가 어제 저녁에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그래서 그 수사단장을 해군 법무실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쪽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또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칫 이게 장관의 입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공군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그 국방장관에 대한 견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럼 이게 결국 지난 그 3월에 이 상황을 보고받고도 대통령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고 내지는 그 이후에 후속적인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책 아니냐 이게 장관 경질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지금 쭉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기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국방부 기자들의 궁금증을 청와대 기자들이 대신해서 또 질문한 측면도 있겠군요. 국방부에서는 물어봐도 예. 사실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대변인이 상황이거든요. 뭐라고 또 얘기할 게 없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을 쏟는 부분이 왜 3월에 이 문건 확보하고 석 달이 넘도록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청와대에서 오늘 발표를 하기를 회색지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색지대요? 회색지대. 칼로 두부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쪽의 이 패싱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약간의 그런 중간적인 뭐 로스가라고나 할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실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그 국방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심각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은 외국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각에서 얘기를 해서 국방장관의 소명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 정도 지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형식이었을 텐데 왜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급하게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들어와서 진척사항을 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말이죠. 국방부가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의겸 대변인이. 또 하나, 송영무 장관이 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 중이다. 이것도 좀 말이 어려워요. 네.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다고 두부 자르듯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관계에 회색지대가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청자분들도 무슨 얘기인지 하고 잘 이해가 대변인의 안 얘기 되실 것 자체가 같아요. 회색지대예요 지금. 그러면 뭔가 청와대가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다, 이 내용을 그랬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독립수사단을 해외에서 지시할 정도가 됐다면, 이게 사전에 얘기가 보고가 됐다면 그때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당연히 장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받고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 정도로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은 상황이고, 아마 송 장관의 거취가 그 전에 이미 결정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내용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됐든지 아니면은 송 장관이 이거를 기무사의 전체적인, 지금 기무사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개혁 작업의 틀 안에서 다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문건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이 추후에 청와대에 진노를 사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이 내용, 이 문건 자체를 사전에 보고를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 출신이에요. 거짓말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요. 보면은 뭔가 보고는 된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 같지는 않고,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두부자로도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나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 누군가, 다른데. 그러니까 정식 개통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건이 있는데 뭐 이거 확인 중이다. 실무자한테 했을 수도 예, 있고요. 그것도 청와대 국방부에서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이렇게 해서 보고는 된 것 같은데 그게 정식 보고는 아니고, 국방부가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가 진척이 안 됐다는 지적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기겠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이 대목, 이 부분은 정말로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은 건지, 뭔가 내부적으로 움직임은 있었고 뭔가 진척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딱 드러나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그것도 조사해 봐야지 알겠지만,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이유도, 이런 그 블랙박스 같은 그 회색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보고받고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묵혀놨다가 안보 현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경제 정책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결국 적폐 드라이브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급하게 꺼내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청와대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이 문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예.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한다기보다는 이 문건에 대해서 군 내부 인사들로, 이 정부 인사들이라도 군 내부 출신 사람들이 이 문건에 대해서 보는 감수성과 그러지 않은 일반 그야말로 민간인들이 보는 감수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이른바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자유한국당 얘기는 실무라인의 검토 정도로 파악하고 그냥 전체적인 개혁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면 되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민간 라인에서 본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병력을 동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조금의 소요 사태라도 있었다면 바로 액션이 취해졌을. 아니 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잠시 부분에 뒤에, 대한 예. 것까지 돼 있기 예. 때문에 아마 감수성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문건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엠바고가 걸렸었는데 엠바고가 빨리 풀렸습니다. 오후 3시였었는데 좀 일찍 풀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개헌 검토 문건 그 작성 과정에 대해서 군 독립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독립수사단의 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계급은 대령입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임명을 했습니다.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요. 이번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이 과정을 수사할 수사단장에는 공군 출신이 임명이 됐습니다. 전익수 단장은 법무 20기 출신이라고 하네요. 1999년에 군 법무관으로 임관을 해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의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군사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원래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유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송영무 장관이 같은 해군 출신이어서 해군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단장이 임명됐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단의 진영이 꾸려지게 될 것이고요. 공군 출신이 수사단장이 됐다. 아무래도 공정한 수사, 전현직 국방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 독립수사단, 특별수사단의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객관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육군 출신도 아니고 기무사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외에 공군이나 해군에서 해야 하는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해군이니까 공군에서 맡아.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군대라고 하는 게 군 사회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하드 파워예요. 그러면은 사정기관과 함께 군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기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류를 어떻게 교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도 뭐 별도 수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를 이렇게 하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법원 같은 경우에도 특조위로 하고 다시 검찰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들의 전체적인 주류를 좀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를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의도가 실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철저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막을 게 아니라 뭐 나중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파헤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단장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 수사단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육상, 그러니까 해군하고 공군 출신의 지금 검사들이 전체를 통틀어서 4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45명 안에서 아마 수사단을 꾸려야 될 거고 수사 기간이야 뭐 어차피 특검들을 그 사례로 좀 비춰보면 뭐 60일에서 90일 뭐 그 정도로 아마 될 거고 핵심은 이제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가느냐일 텐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군 내부에서까지는 가능할 텐데 지금 핵심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민구 전 장관이나 조현천 기무사령관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예비역이 돼버렸거든요. 민간인 신분이죠. 예, 민간인 신분이라서 그래서 이 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좀 한계가 보여서 결국은 오늘도 뉴스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그 군 인권센터가 고발한 내용은 공안 2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당이 됐으니까 예. 아마 양쪽의 협조 수사 이런 가능성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검찰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일반 지시도 아니고 군 독립수사단의 수사 상황을 또 지켜본 다음에 별도로 수사를 할지 아니면 통합해서 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런 내용도 시청자 여러분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났는데 현재 이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이 과정과 관련해서 또 기무사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대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말을 아낀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왜 3월에 이 문건 받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당연히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마도 기무사의 개혁 이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뭐 나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그 시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수사단,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특별수사단이라고 하고 특별수사단장에 해군, 공군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사해야 될 대상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지금 그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이 자체를 10쪽짜리의 그 페이퍼가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만 분분한 거예요. 예. 그것이 과연 이것이 대비냐 아니면은
뭐 유사 그 정상적인 대비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구테타를 위한 준비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배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단초들을 좀 뽑아내야 하는데, 문제를 진단을 없는 상황에서 처방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역할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 대상, 수사 범위, 수사의 핵심적인 대상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당장은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검토하는 게 원래는 기무사의 역할이 아닌데 합참의 역할인데 네. 왜 기무사가 됐느냐? 기무사가 이 문건 왜 작성했느냐?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실행 파일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그 검토만 했던 건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요 사태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사안인 건지 정말로 실행하려고 했던 이행 계획이냐 아니면 단순한 법령 검토, 원론적인 문건 정리 작업이었느냐? 그렇죠. 그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제 기무사령관, 당시의 기무사령관 조현천 사령관과 이제 거기에 지시했다는 한민국 국방장관은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거고요. 그럼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예, 왜냐하면은 그 윗선이라고 하면은 뭐 간단하네요. 당연하지, 청와대네요. 청와대죠. 네, 당시 예. 청와대. 예, 근데 청와대도 어차피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내란의 그 혐의가 있다라고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러지 않고 안보실에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랄지 아니면 경호처의 박흥년 경호실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시를 했는지 이런 여부가 이제 다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수기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사 대상 그 범위에는 이 문건이 과연 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그 당시에는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죠. 직무 정지 상태였는데 이 청와대 그 윗선이 연관돼 있는지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철희 의원, 이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제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의 제가 없이 안 되는 일을 청와대 모르게 했을 수 있느냐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추론컨대 청와대가 이런 문건의 작성을 지시를 했고 보고도 받았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저것이 아직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고 이철희 의원도 이렇게 추론합니다,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특별수사단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독립수사단의 수사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관련자들 조사만 하고 다 얘기 들으면은 뭐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쉽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또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대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논란의 대목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사기관이 윗선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해석의 맥락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똑같은 문건을 가지고도 이게 뭐 실제로 실행 계획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검토였느냐라고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사를 통해서 배후도 확인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 끊임없이 그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것과 그러거나-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은 이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합니다. 특히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 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수사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 이슈도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론 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것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문건 어디를 봐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략적 접근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자, 국방위에서 청문회 열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 정치권의 반응들까지 다 담아서 군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한번 볼까요? 저희가 사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예, 앞으로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을 수사하게 된 전익수 공군법무 법무실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게 되고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은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있대요. 하죠. 네. 뭐 수사 협조해달라고 하면은 귀국을 할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뭐 모르는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들어와서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계엄하면은 어쨌든 유신헌법 72년에 유신헌법 발효되고 헌정이 또 중단, 그러니까 장기 집권으로 가는 그 상황이 되고 80년에 신군부가 계엄을 선포해서 또 군부가 장악하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계엄에 대해서 그 놀라는 가슴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당연히 이제 문민 통제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군이 거기에서 그 일반 평화롭게 평화롭게 자기 의사를 밝히는 시위대에 계엄을 선포할 생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지금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비만 한다고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밝혀준다면 어떤 게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게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건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수기 기자가 언급한 대로 어제 이철희 의원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던 시절은 아무래도 이 계엄이 일상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실행이 됐던 그런 시기였고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와의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통해서 모두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